가장 중요한 거는 경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따는 거죠. 어떻게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마판의 정광 성원입니다. 매주 서울, 부산, 이원 취재를 통해 최고의 적중과 최고의 환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닝 경마 해설 방송의 허찬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원입니다. 2017년 1월 7일 토요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부산에서는 제가 이제 금요일 방송 때 사또시가 날아다닌다라고 얘기했는데 서울도 용병들의 선전이 뭐 장난이 아니에요. 뭐 원래 잘 뛰는 페로비치는 둘째 치더라도 요즘 또 물이 올랐던 벨리 기수하고 또 지난주에 또 입상을 많이 한 얀 기수, 여기에 또 칼슨, 신지, 뭐 이런 기수들이 이제 용병들이 더 플러스가 되면은 서울 경마도 상당히 박진감이 넘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부산도 서울에서 내려간 기수들하고 또 용병들의 그 기운들이 어울려져서 이제는 뭐 야리쪼란 단어를 없애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용병 제도를 더 풀 가동시켜서 야리쪼를 아예 못하게끔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그 예상가들 찍새 라인들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이제 찍새 뭐 지우개 하는 그런 예상가들은 없습니다만 그런 것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야 이 마방에서도 뭐 안 가는 쪽으로 말들을 망가뜨려서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전하고 실카로 붙는 경마가 2017년에는 2016년도보다 많아질 거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이 문세윤 기수가 기승정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산에서 올라온 김영국 기수에게 주목을 해야 되는데 김영국 기수 만나봤나요? 예, 우선 좀 만나봤고요. 자, 김영국 기수가 이제 서울에서 이번 주부터 기승을 하게 되는데 김영국 기수의 내심은 마음이 좀 편하다 그러네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또 김영국 기수도 이 심적으로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고요. 특히 이제 부산에서 인기 맡을 때 굉장히 좀 자기는 부담스러웠다 그래요. 솔직한 심정을 얘기해줬던 김영국 기수고 서울에서 아주 다부진 각오를 얘기하더라고요. 열심히 타야 되지 않겠냐. 열심히 타서 본연의 자기의 능력을 한번 보여주겠다. 굉장히 아주 다부진 각오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김영국 기수의 선전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요. 자, 문세윤 기수는 아마 구정까지 지나서 기승하지 않을까. 좀 또 월말에 지금 그 마카오 쪽에 지금 또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잠깐 얼굴을 좀 훈련하고 돌아오면서 얼굴은 잠깐 봤는데 문세윤 기수도 이제 그것까지 감안을 하신다면 서울 경마장에 지금 이제 페로비치 기수의 굉장한 선전이 좀 기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김용국 기수는 사실상 부산에서 이제 서울 올라왔는데 저는 한 2, 3년 있길 바래요. 또 홀랑 1년 있다가 가버리면은 이게 액땜 마기용으로 쓰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잘 지켜볼 거예요, 저는. 과연 서울에서 어느 정도 있나? 조성공 기수도 잠깐 왔다가 가는 건데 그렇게 왔다 갔다 뭐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서소홍 기수 지금 꾸준하게 부산에서 아주 눌러서 있을 작정인데 김영훈 기수도 서울에 왔으면은 모든 거 잊어버리고 경주에만 집중하면서 대기수가 되길 기원해보고 토요일 방송 시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은 서울 경마만 15개 시행을 합니다. 제주 경마는 이번 주 휴장에 들어가요. 다음 주부터 제주, 그 다음에 부산, 서울 같이 이제 정상적으로 톱니바퀴가 물려서 들어가고 요번 연도는 2017년도는 조금 일찍 그 야간 경마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5월 달부터 이제 금요일, 토요일은 야간 경마를 5월 달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지금 공지가 뜨고 있어요. 자, 1경주부터 갑니다. 1000m 고 6등급 마필들 7두 단촐한 접종부터 시작이 되네요. 자, 성원이요. 예, 분할이 되면서 단출한 편성인데요. 저는 이번 경주의 내용 가장 좋은 마필을 한 마리 언급을 할게요. 이 마필이 인기도에서는 좀 밀려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 초호롱마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난번 데뷔전 12월 11일 날 치르고요.
이제 한 달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발걸음 자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기승하는 박현우 기수도 이번 주 굉장히 좀 기대하는 마필 중에 한 마리예요. 일본 초호롱마 분명히 인기도에서 밀려있겠지만 게이트 2점 그리고 편성상의 2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예. 원래대로라면은요 5번 강철의 아침이 당연히 인기 1강으로 팔려야 되는데 직전 경주 이후에 찰과상이 있어요. 그래서 강한 조교보다는 구보 위주의 컨디션 맞추는 조교만 했는데 그렇다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용병 기수인 2번 에이스 7의 얀 기수를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그 정도 뛰었다면 외곽 전개하면서 그 정도 뛰었다면 안쪽에서 인코스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인기 많은 2번, 5번이 팔릴 텐데 2번 쪽에 중심 포인트를 좀 맞추고 들어가는 게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5번보다 2번 쪽에 배팅 포인트를 맞추고 들어가는 것이 1경주 낫겠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2경주입니다. 1000m 국 6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성원이요. 예, 8번 스마트 드림인데요. 이 마필도 데뷔전 당시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 하만식 기수가 선행을 나가서서 마지막까지 좀 버티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번엔 박은홍 기수 지난번보다 부담 중량은 조금 올라갔는데 체구가 워낙 좋고 잘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마방에서도 이번 우승을 향한 굉장히 좀 집념을 보이는 그런 준비를 했다는 과정까지 8번 스마트 드림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나머지 입상 가르마들을 평가한다면 뭐 대봉왕, 스타신비, 피코탕, 커피캣, 슈퍼트리까지 이 정도의 말들이 이제 거의 대등한 기록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선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마필은 제공을 받고 나오는 마필인데 7번 스타신비. 이게 외곽 사행을 했다는 거는 보면은 말과 호흡을 제대로 마시지 못했다는 내용이고 제검 때 모습을 보니까 말이 약간 외곽으로 사행하려고 그런 건 보여요. 이걸 페르비치가 잘 잡아냅니다. 제검 때. 잡아내니까 직선에서 걸음이 터져요. 근데 얘만 평가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고 얘랑 같이 됐던 호크아이즈란 마필. 거의 끝걸음이 대등했는데 그 호크아이즈는 그 주행 검사를 받고서 바로 연타로 2번 다 입상을 차지한 마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스타신비는 페로비치가 초반에 말과 싸움에서만 잘 조절을 한다면 경쟁력은 상당히 높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10번 스타신비의 기대치를 좀 갖고 있는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3경주 갑니다. 1200 국 6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성원이요. 예, 5번 장산 파워인데요. 데뷔전에서는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아무래도 이 망아지 티가 굉장히 좀 많이 났던 그 데뷔전 당시의 모습인데요. 아직까지도 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데뷔전의 경험, 그리고 이제 경주를 어떻게 뛰는지 알았고, 이번 새벽조 규시에 전부 다 확실히 낮은 느낌을 갖고 있는 임규영 기수이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낮은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3경주는요, 장산파가 이제 편성을 만났는데, 1200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날라왔던 평촌랜드도 팔릴 거고, 그 다음에 스타 퍼펙트, 사이먼 미사일, 축제 메이킷, 이 정도의 말들이 이제 팔릴 겁니다. 근데 축제 메이킷은 지난번에 상태가 너무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시장에서. 상태가. 완전히 뼈가 고르고, 배꼽이 달라붙어서 말 상태가 아주 안 좋게 나와서, 걸음걸이를 못 보였는데, 이거는 예시장 상태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야 되겠고, 스타 퍼펙트는 뭐 최선 다한 거고 사이먼 미사일도 마찬가지로 다한 건데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놈이 누구냐 평가해봤는데 안쪽에 1번 다이아 리빙이에요. 물론 데뷔전에 1번 게이트에서 장추열 기수가 기승하고 특별한 걸음을 못 보였습니다만 이번에 또다시 1번 게이트인데 직전하고 틀리게 이번에는 중무장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훈련 때 컨디션도 좋고요. 그래서 이번에 1번 게이트에 있는 이점을 활용을 제대로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1번 다이아 리빙 그 다음에 축제 메이킷은 전장 상태를 좀 보도록 하겠고 지난번에 때려 먹었던 평촌랜드는 이렇게 고백을 터뜨려 먹은 애들은 다음에 인기만으로 팔리면 메리트가 없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점은 주목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4경주 갑니다. 1300m 국 6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성원이가 준비한 오전장 준메인 승부 경주이기도 합니다. 자, 제 추천만 하나를 내도록 하겠고 그 다음 출사표를 들어보죠. 제 추천만은 이혁 기수가 기승한 6번 태양의 전설이 되겠습니다. 일단 편성 자체가 세지 않다는데 점수를 줍니다. 거리 검증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없습니다만 편성으로 볼 때 점수를 좀 줘야 돼요. 그리고 지난번 경주 때 모습을 보면 이제 4번 문세영 기수가 기승한 말한테 진로 방해를 받으면서 말이 좀 밀려버립니다. 그리고 뒤늦게 올라왔던 걸음까지 평가를 한다면은
늘어난 거리도 소화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평가가 돼요. 왜냐하면 나머지 말들의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6번 태양의 전설을 추천을 드리면서 4경주 송원위원의 출사표를 들어보죠. 네, 이번 경주를 준비를 해놨는데요. 이게 1300의 국산마 6등급. 아직까지 이렇다 할 능력을 보이지 못한 마필들입니다. 자, 그 가운데 이번에는 완벽하게 이제 좀 어떻게 탈지까지 정확히 좀 파악이 됐고요. 마필의 발걸음도 많이 좋아졌다는 내용까지 안고 있는 노림수를 준비해놨습니다. 당연히 인기도에서 좀 밀려 있는데요. 자, 그 마필에 대한 믿음이 훨씬 더 강하게 갈 만큼의 충분한 받쳐줄 만한 내용을 또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마필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들어가는 준비인 승부처가 되겠고, 후차권 마필 중에도 강하게 노릴 노림수 마필, 다시 말해 노림수와 노림수를 제대로 때리면서 중배당을 겨냥한 준비인 승부처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4경주 송원위원이 준비한 준비인 승부경주입니다. 자, 5경주로 넘어갑니다. 1000m 그 5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고 빡센 경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000m인데 순발력 좋은 말들이고 그다음에 요 근래 걸음 살아난 말들이 모두 뭉쳐서 붙는 그런 경주 편성이에요. 성원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경주 중에 한 경주인데요. 저는 10번 필라니케가 지난번 보였던 발걸음, 그리고 이 발주 자체가 안쪽에 발빠른 마필들은 있지만 워낙 발주 자체가 빠릅니다. 그렇다면 안쪽의 마필들만 좀 제어를 해준, 안쪽의 마필들만 넘어설 수 있다면 충분히 또 가능성을 보이는데, 순발력 자체가 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필라니케의 다시 한 번의 선전을 좀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필라니케도 그렇고 스피드엘라도 사련위원도 거리를 줄여서 나오고 있어요. 얘도 신경을 좀 써야 되는 입장인데, 저는 오경주 약간 배당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말들이 좋아진 놈들이 다 뭉쳤다 보니까 선두권에서 교란 작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 교란을 앞에서 교란을 시킨 이후에 뒤에서 참고 있다가 한 발을 쏘줄 그런 각질과 기수가 이번 경주에 먹힐 텐데, 그 말은 저는 5번 스피드엘라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걸음이 좋아진 차민굿도 유수한 기수가 기승을 하고서 들어왔단 말인데, 지난번에 못 들어왔던 스피드엘라 쪽을 기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딴 거 보니까 스피드엘라는 의도적으로 착수를 의식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뭉쳐 들어가는 경주에서는 유수한 기수같이 참고 있으면서 한 발을 쏠 수 있는 기수가 유리하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이 경마 말들 질주 습성으로 볼 때, 그 다음에 기수 습성으로 볼 때 제가 유수한 기수 같은 기수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서두르지 않고 있으면서 말 능력대로 안배하고 있다가 한 번에 쫙쫙 뽑아주는 기수들을 선호하는데, 저하고도 호흡이 좀 잘 맞는 기수이고 또 제가 적중이 많은 기수이기 때문에 스피드엘라 쪽을 좀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자, 6경주 갑니다. 1000m 혼합 4등급 마필들 7두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원이. 네, 일본 소중한 만남인데요. 지난번 에팔레치아봄 마신 차이는 한 3마신 정도 났지만 자기의 발걸음은 충분히 띄워줬다. 이번에 편성 이제 미리 나와 있고 가장 관건이 뭐였냐면 게이트적인 부분인데, 마방과 등짝의 바램대로 인게이트에 딱 배정을 받았습니다. 편성까지도 해볼 만한 편성, 1번 소중한 만남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직전에 걸음을 보이지 않았으면 이번 경주에 먹을 게 있는데 이미 뽀록이 나버렸습니다. 지난번에 3착을 오면서 1울이라가 되겠는데, 거의 주행검사 이후에 아무것도 보여준 거 없이 빽빽빽빽으로 달리다가 지난번에도 빽이었는데 걸음이 마지막에 툭 하고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정도 걸음이라면 이 정도 편성에서는 대줘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나머지 말들은 7마리에 나오는 말 경주이기 때문에 나머지 말은 현장에서의 컨디션 체크를 하고 찾아야 되는 것이 용이할 것이다. 7경주로 갑니다. 1300m 그 5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상원이. 네, 이 안쪽에 있는 2번 막 검진인데요. 지난번 1700m에 나가서 검진. 조금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성적과 말물이었다는 판단이에요. 저는 이번에 1300이라는 거리는 검진이 가장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거리고, 이번 새벽조교 시 역시 강도 높인 조교를 무난히 소화해내는 마방의 내용까지 이번 검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2마리 보강 설명 들어갑니다. 우선 지난번에 앞장퍽을 때려놓은 마필이 9번 콜드스타예요. 이 콜드스타란 마필은 참고 타면서 선임 내지는 선취입으로 타야 되는 말을 가지고 앞에 가버립니다. 이건 기수 특성상 앞에 간 게 아니네. 지난번에 이제 중후미권에 따라갔는데
김옥성 기수가 이제 11월 5일 날 탔던 한만식 기수하고의 탈때처럼의 말머리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얀 기수의 기승수를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김옥성 기수가 기승하고서 못 들어온 말들은 다 배당과 연결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9번 콜드스타를 신경을 쓰겠고요. 제가 이제 복귀 내용을 제가 이제 1년이 지나갈수록 시력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하도 컴퓨터에 매달려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시력과 맞바꾼 적중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시력이 뒷받침이 돼줘야 적중들이 계속해서 나올 텐데 시력이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어쨌거나 눈을 또 좋게 하는 방법도 또 만들어 봐야죠. 저도 먹고 살라 그러면은. 그리고 또 한 마필은 거리는 안 맞습니다만 지난번에 빡빡한 압박 구도에서 깨졌던 주링 허우인데요. 이번에는 뭐 그렇게 압박할 말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전개가 편하게 끌어갈 수 있다면은 늘어난 거리도 가능하다. 지난번에는 너무 압박을 하다 보니까 안으로 기대면서 경주를 망쳐버렸는데 마지막에 그 바람에 제 막건도 얘가 막아버리는 바람에 제 막건도 눈물을 쏟았던 그런 경주예요. 점입가속을 제가 그 당시 승부로 들어갔는데 얘한테 맡겨서 못 들어온 게 한인데 어쨌거나 그때는 빡빡한 레이스였고 이번에는 좀 부드러운 레이스가 되니까 한 발이 가능하다. 주로가 선행이 아직까지 맥힌다 그러면은요. 원래 이제 주로는 지금 사실상 눈이 안 내렸잖아요. 눈이 좀 오고 염화칼슘도 뿌려주고 이렇게 돼야 이제 주로가 추입이 먹히는데 과연 휴장 이후에 돌아오는 서울 주로가 토요일 날 일경주부터 어떻게 먹히는지 제일 궁금합니다. 사실상 거기에 맞춰서 또 예상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7년 1월 7일) 토요일 서울 8경주입니다. 거리 1300, 국 5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자, 2017년도 처음 붙어보는 서울 경마 메인 승부 경기입니다. 제가 다행히 2017년도 라스트에서 서울 경마 메인과 준메인 경주를 제대로 다 때려드렸는데, 자, 2017년 시작하는 첫 경마 메인도 제대로 한번 때려드리길 기원하고 또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8경주 되는 말들이 한 4-5도 되네요. 4-5도 되는데 그 중에 정확히 파악해서 인기를 끌겠습니다만 안 되는 말을 도려내놨습니다. 그래서 2마리를 도려내놨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2마리로 승부를 걸어야죠. 여기에 중배당 맞고 나올 수 있는 한 마리까지. 그러니까 인기마 5두에서 2마리는 정확한 이유로 도려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3두 압축 구도로 가도록 하겠고 초고배당용 하나는 삼복배당을 경마팬 여러분들께 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이번에 만에 하나 들어오면 거의 종합집 백환이기 때문에 삼복용으로 쓸 수 있는 말이 한두가 있습니다. 그거 한두까지 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붙도록 할 테니까 이번 8경주는 허찬진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2017년도 첫 메인 승부를 준비한 거예요. 제대로 중배당 한탕을 찍고 갈 테니까 같이 동참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9경주입니다. 1200 혼합 4등급 마필들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원이. 예, 7번 소캐스트인데요. 지난번에 그 심판 내용을 좀 확인해 봤더니 이제 착지 불량, 그러면서 늦발, 마지막에 뭐 전혀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던 소캐스트입니다. 자, 발주에 대한 부분은 뭐 마방이나 등짝이나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보여줄 걸음이 더 있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소캐스트 이번에는 충분히 통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경마팬 여러분들이 한번 돌려보세요. 돌려보는데 참 제가 고민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이게 진짜 과연 말이 착지 불량을 해서 늦발이 된 거냐, 아니면 발주의 요원이 잡고 있다가 의도적으로 말에 고개를 쑤셔 박으면서 늦발을 시킨 거냐에 대해서 제가 너무도 많이 분석을 해봤어요. 사실 이거는.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어쨌거나 말이 악병을 부린 거라고 나왔는데 결과는, 왜냐면은 그게 만약에 마필 유도원이 그렇게 일부러 했다라는 게 된다 그러면 이건 대한민국 경마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 발주 요원까지도 그런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마음을 다시 먹었는데, 발주 요원들도 진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돼요. 발주 그 부분이 경주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뭐 말을 구타하는 관리원, 유도요원이 있는가 말면은 딴 데 쳐다보면서 문을 열게끔 만드는 발주요원도 그렇고 발주요원들 정신머리부터 고쳐놔야 돼요, 사실상. 이게 지난번에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렇게 말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그렇고요. 진격의 왕도 편성은 세지 않았습니다만 지난번에 어쨌거나 1300을 돌았던 걸음이기 때문에 끈기를 인정을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도 했다시피 오전에 선행주로가 맥힌다면 아르보 황금꽃도 200m 늘어난 거 앞에 가면 뭐 못 버티려는 법은 없어요. 어떤 놈이 누가 장난을 또 칠지 모르니까 그 상황에 포인트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식경주 갑니다. 1300 혼합 4등급 마필들 11대 접전 구도고요. 허찬이 준비한 후반장 준메인 승부 경기입니다. 성원현 추천만 한 대 들어보죠. 네, 저는 9번 마중물인데요. 현군의 지금 혼합 4등급 경기의 세 번째 도전입니다. 지난번에는 뭐 최고번이 오픈뱅크 로스트인 드라마 그리고 마중물. 제가 지난번 경주는 뭐 제대로 한번 잡았던 경주고 이번에는 마중물이 상태가 많이 올라간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9번 마중물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식경주 후반장 준메인 승부 경기인데요. 인기 1, 2위권으로 팔리는 마필 한두를 정확히 도려내고 들어갑니다. 인기 1강이 될지 2강이 될지 인기 1, 2위 중에서 한 놈을 도려냅니다. 둘이 거의 엇비슷하게 팔릴 거예요. 그놈 중에 한 마리를 잘라내고 복병 아나마필 관리마를 놓고 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인기마가 도려나기 때문에 기본 중배당 막건이 원틀 막건이 될 거고 그 마필마저 부러진다면 바로 배당과 연결되는 고배당 막건이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경주는 인기 1, 2강의 마필들 한 놈을 잘라내고 복병으로 아나마필로 승부를 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식경주 허찬님과 함께 하십시오. 경마판의 정보대장 성원입니다. 성원이 준비한 토요일 메인 승부처는 11경주입니다. 자, 이번 11경주는 제가 중배당 쪽을 좀 겨냥해놨는데요. 제가 요즘에 이 메인 승부건, 일반 승부건, 일반 경주건 제가 터진다라고 분명히 터질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말씀드리면 어김없이 배당들이 터져주고 있고요. 인기마필들을 인정하자 그러면 인기마 안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걸 저도 함께 하신 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이번 11경주가 저는 중배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노리는 마필이 저는 입상권 한 자리 무조건 차지해 준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마필이에요. 최근 3번에 동안 좀 아쉬움이 남았는데요. 한 번은 상대 마필들이 너무 잘 뛰면서 아쉬움, 그리고 최근 2번의 경주는 마필의 각질대로 기승이지 못했던 기승기수에 대한 아쉬움. 자, 이번에 기승기수가 교체됐는데요. 제가 이 마필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목요일 기승하는 기수한테 이 마필에 대한 부탁까지 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탔을 때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내더라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마필 저는 상태 체크 완벽히 맞춰놨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마필이 그렇게 타줬을 때 입상권을 차지해줄 수 있는 확실한 믿음까지 갖고 있습니다. 강하게 믿고 때리겠습니다. 역시 배팅은 믿고 때릴 충마가 있을 때, 그것도 인기도에서 밀려있는 노림수 마필이 될 때 정말 최상의 배팅 메리트가 생기는 겁니다. 성원을 믿고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2017년도 첫 서울 메인 승부처에서도 기필코 한구라의 기쁨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12경주합니다. 1200 국 4등급 핸디캡 11대의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성원이요. 네, 굉장히 좀 추천드릴 마필 때문에 굉장히 좀 머리를 좀 많이 썼던 경주인데요. 8번 용총이라는 마필의 가능성을 저는 좀 열어두고 싶습니다. 자, 이 마필이 딱 한 가지 문제예요. 물론 여기 편성 만만한 편성은 아니지만 용총이 외곽으로 전개하면서 모래를 안 맞았을 때 분명히 좋은 발걸음을 보일 수 있겠다라는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용총 안쪽으로는 발빠른 마필들이 많아요. 하지만 외곽에 있는 마필 중에는 용총이 제일 빠르기 때문에 용총이 모래를 안 맞는다는 조건, 저는 충분히 이번 경기에서는 전개가 좀 만들어질 것이다. 8번 용총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승군전 맡고 있는 강대강은 감량이 좋습니다. 이 말은 페로비치처럼 타야 돼요. 선임 힘 조절을 하면서. 근데 그 전에 조성근 기수가 이 말을 입상을 시킨 걸 알면서도 지난번에 타는 거 보니까 못 갈 때는 앞에 갔단 말이에요. 이런 강대강 같은 말은 옆에 말을 붙여야 더 뛰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이 말들의 습성을 알면서 이렇게 타는 건 나쁜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부산에도 그렇고 선행 나가면은 쓰는 말들이 많아요. 그 대신 옆에 가서 붙였으면 더 뛰는 말들이 많고 그런 근성의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강대강 같은 경우는 페로비치가 잘 파악을 하고 있어요. 감량이기 때문에
또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지난번에 사실 승부를 했으면은 들어왔던 말은 외곽에 있는 11번 엄지손가락입니다. 덜덜하게 탔어요. 들어오면 안 될 일이 있었나 보죠. 999가 터지니까. 어쨌거나 인기 9위권의 마필이 채찍 한 대만 제대로 때렸어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못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간신히 살려놓은 말을 또다시 잠수로 들어가서 작업에 들어가려면 오래 걸릴 거예요. 시간이. 살려놨을 때 빨리 들어와야죠. 13경주 갑니다. 1700m 워낙 3등급 핸디캡 11도 접종 구도입니다. 성원이. 예, 6번 블러싱 바우입니다. 지난번 1700거리 좀 아쉬움을 남겼던 이현종 기수인데요. 이번 새벽 주기 시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는 내용도 있고요. 1700거리에 충분한 적응력 그리고 이번 조규시의 발걸음이라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6번 블러싱 바우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블러싱 바우는 지난번에 사실 이 하만식 기수한테 테러 당한 거예요. 하만식 기수가 그 당시 이제 3번을 기승했었습니다. 7점 마방말을 탔는데 그 다음 경주가 이제 그랑프리 경주였기 때문에 그 말로 이제 클린업 조이 타듯이 한번 연습을 해본 거예요. 앞에 붙여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러싱 바우가 압박이 되면서 그냥 가게 돼버렸죠. 그 복귀 상황으로는 상당히 꼬였던 전개였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돌아온 난리의 승군전. 카드는 김용군 카드를 썼습니다. 출주주의가 약간 딜레이 된 게 걱정이 됩니다만 감량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온 난리 신경을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기대는 마필입니다만 꾸역꾸역 뛰는 말이 이제 7번 갈라켓이나 5번 최강버들 같은 말들이거든요. 이런 말들도 경쟁력은 안고 있기 때문에 8번의 당일 현장 상태만 확인을 한 다음에 쓰면 되겠습니다. 14경주 갑니다. 1802등급 핸디캡 12대 접종 구도가 되겠고요. 성원이. 네, 이번마 시티 스타인데요. 기승하는 김용gun 기수도 살짝 좀 걱정을 하는 부분은 승군전이라는 부분 그리고 1800이라는 거리를 처음 뛴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마필의 기본 습성을 봤을 때 저는 장거리 1800 충분히 통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마필의 가장 장점은 이제 주폭과 탄력감이 굉장히 좋은 기승하는 기수가 모두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주폭과 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1800거리 충분히 통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14경주 라이언스타하고 위너스 글로리가 뛰었던 편성이냐 아니면 슈퍼코만도하고 콩코드가 뛰었던 편성이냐 이 편성이 어떤 편성이 센지를 맞춰내면 답이 나와요. 근데 두 경주가 아사무사합니다. 사실. 네, 아사무사예요. 그런데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니까 슈퍼코만도하고 콩코드2가 뛰었던 편성이 조금 세다라고도 평가를 하고 싶네요. 왜냐면은 예전 3보고 3놓고랑 뛰었던 걸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하고 12, 특히나 12에 지난번 올라왔던 끝걸음은 상당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1800이 오히려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12하고 9가 뛰었던 편성을 좀 높게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라스트 15경주 갑니다. 1200 1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성원님. 예, 3번 썬록인데요. 지난번에 MBM배에 나가서는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마필이 지금 1200으로 출전을 했는데 저는 이 썬록이 물론 장거리도 잘 뛰고 소화를 해낸 건 알겠는데 썬록이 저는 1200거리가 훨씬 더 잘 어울린다고 판단합니다. 자, 이번 경주 편성 만만치는 않겠지만 자기 발걸음은 언제든지 띄워주는 썬록이라면 충분히 통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젠테너리입니다. 젠테너리. 참 귀신 같은 말이에요. 보면은 쏙쏙 빠지고 안 보면 쏙쏙 들어오고. 저도 이 말로 한번 9월 11일 날 재미를 제대로 한번 봤는데 지난번에 제 막권을 깼네요. 그것도 배당으로. 어쨌거나 고조수 드림을 제압을 해서 선행을 나갔다. 이게 점수를 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말이 끌면서 그냥 고조수 드림을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도 막 걸음이 안 죽었기 때문에 부죽은 들었습니다만 외곽입니다만 또 물론 청구라든지 럭키라이트라든지 있습니다만 또 못 넘어가라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안 넘어가면 어때요? 또 선입으로 타도 되니까 신경 쓰고요. 3착 승부란 동촌 아티스트의 감량인 이현종 기술을 기승시킨 점이 이게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쉬웠던 부분을 이현종 기수의 카드로 달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으로 마무리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토요 경마 빡센 경주들이 많고 건조한 경주들이 많아요. 특히나 오전장 주로 파악은 필수입니다. 서울경마 휴장으로 인해서 주로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접근을 해야 되죠. 그래서 토요일 날은 밑밥을 던져보세요. 해당 쪽으로.
먹혀 들어가면 일요일날 승부 들어갑니다. 일요일날 두 경기 많기 때문에 토요일은 밑밥으로 신경 씁니다. 그러니까 주로 파악 겸 배당으로 한번 신경 쓰자. 자, 1호 경마에서 찾아뵙겠습니다.